샬롬 반갑습니다. 강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반기 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현재까지의 스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기배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개편을 앞두게 됐는데 왜 우리가 개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개편은 특히 2차 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왜 2차 임상인지, 그리고 이 내용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색깔을 채워서 6월 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최종안으로서 우리가 7월부터 이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지금까지 저와 또 사역자 그룹이 함께 고민한 그 스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매일 교회의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물으면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기반하여서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색깔이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꿈꾸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전도와 회심이 일어나고 목양이 일어나고 진실한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의 첫 번째 목표는 전도와 회심입니다. 저는 교회가 회심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다른 행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회심을 위해서 저희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예배도 어쩌면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요소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양육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풍삼초를 통해서 모든 교인이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와의 교제가 단순히 교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계속 회심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회심이 일어난 것은 이제 내가 정말로 주를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즉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표현들 말하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그 과정을 돕는 것이 목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또한 어쩌면 기존의 교회와 저희가 꿈꾸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목양자가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양자는 목회자도 포함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는 목양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먼저 변화된 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며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미가 되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모든 성도가 맛볼 수 있는 주님의 가장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우리의 목양적 요소도 예배 안에도, 또한 교육부서 안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배팀도 교육팀도 이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런 리더와 그리고 양육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선 배우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우치고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목양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힘은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놓기도 하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목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목양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진짜로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우리의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 시대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이므로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서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회심과 목양과 진실한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 전략이 어떤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우리 공동체 상황을 인식했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물론 이 분별은 목회자도 하고 또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분별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채택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면서 또한 재조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고민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 원하는 방향을 또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가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지난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부터 시작했고 2017년부터 약 2020년까지는 저희 교회 공동체는 크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저희가 2020년 여기 옥정으로 왔을 때가 제 기억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실제 주일 예배 참석하면 많이 왔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모이는 공동체로서 저희는 2020년 한 중반 이후까지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공동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제가 대부분의 목양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께 가족으로서 삶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 되면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에 2020년, 2021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큰 공동체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명이 넘는 공동체를 제가 목회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채 개척 이후의 시간을 걸어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 혼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열심히 모든 성도를 돌보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맡기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이 2021년에 만난 하나복입니다. 제가 김영국 목사님과 하나복이라는 단체에 만나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도 목회에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아직 많이 부족했고 제 안에서도 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목회의 동역자로서 세워가는 그 과정을 성실하고 충실하고 전략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먼저 제가 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풍삼초를 하고 또한 제가 먼저 풍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에게 1대1로 배워보면서 과연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한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2021년을 저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저 혼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도들을 함께 저의 목회와 목양과 그런 여러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갈지,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꿈을 더 확실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은 이미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성경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꿈꾸지만 미처 제가 준비되지 못한 방향이 있었던 것인데, 저와 꿈이 같고 방향이 같고 그러나 저희보다 더 큰 공동체에서 어쩌면 충분한 임상을 했던 그런 것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어쩌면 제가 그때 했던 표현대로는 저는 늘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나 약간 헤매고 있었는데, 먼저 걸어간 교회와 목회자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하나하나 임상을 해보고 그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22년부터요 지금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저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의 교회로서 대그룹으로도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어떤 확대 가족이라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조금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소그룹 공동체를 실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성장시키고 모든 교회인들의 회심을 돕고 또한 목양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한 이끌미로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양육하는 토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년 반의 시간 동안 저희가 했던 것은 팸 임상 1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도할 때부터 붙였던 이름입니다. 저희는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임상 1기 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임상 1기로 하기로 했던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팸의 모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를 섞을 것인가, 아니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할 것인가, 부부의 경우라면 부부를 한 공동체에 둘 것인가, 아니면 부부를 각자 동성끼리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임상 1기는 동성끼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2년의 시간을 해본 후에 우리는 임상 2기는 이제 혼성으로, 만약에 부부가 있다면 부부를 같은 팸으로, 또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섞여서 또 싱글인 사람, 또 다양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같이 하는 모델로서 임상 2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2024년부터는 우리가 팸 임상 2기를 진행해야 되는 때였고, 목양 사역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도 고민했으나 2024년에 우선은 여러 가지 또 것도 많았지만, 가장 저희가 이것을 좀 조율했던 것은, 제가 안식월을 가야 하는 시점과 이 팸 개편이, 어쩌면 팸 개편 이후에 제가 바로 안식월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식월을 갔다 오면서 저도 임상 2기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그려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022년부터 풍삼초, 그리고 풍삼첫, 풍삼기, 이것을 설교나 또 양육으로서 저희가 해오면서 저희 안에도 많은 기쁨과 또 성장을 맛보고 있고, 풍성한 사회 양육 과정은 이제는 풍삼초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이, 그리고 풍삼기도 이제는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삼초도 설교로 나눴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또한 우리가 소그룹으로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매일 교회의 진실한 공동체의 임상 과정은 어쩌면 점진적이면서 전격적인 방식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사실 기존의 전통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고 전체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고, 거기에 있는 구역, 일종의 구역 같은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전체 교회만큼의 중요성을 갖기보다는 전체 교회의 방향성에 맞춘 어떤 관리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꿈꾸는 진실한 공동체는 소그룹이 어쩌면 전체 교회만큼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쏟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 사역이 저희 교회의 DN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회중 예배로서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정도의 에너지를 이 소그룹 사역에 쏟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공동체를 맛보고 진짜 교회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배운 하나북으로 제가 처음부터 개척을 했다면 아예 그것을 모델로 하고 전격적으로 했겠지만 저희가 2022년에 이것을 시도할 때는 이미 청장년이 아이들 빼고도 거의 뭐 8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바로 전격적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격적으로 간다면 그런 필요도 있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것을 임상해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일단은 팸에 넣어서 함께 경험해 보자. 그리고 충분한 임상 과정을 거치자. 그러면서 조정해 가자라는 것이 저희의 점진적인 부분이었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저에 대한 신뢰, 또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 서로 그런 상호간의 신뢰 관계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요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에 양육을 해나가겠다는 결정이나 금요 예배를 우리가 어쩌면 반으로 줄이고 그 시간에 팸 예배를 해보자는 그런 결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양 사역을 핵심 사역이자 또한 교회의 DNA로 우리가 함께 추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먼저 이러한 양육을 받고 성도의 리더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나복 사역을 공부하고 목양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날마다 공유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훈련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2년 반 정도의 시간들 통해서 얻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5가지입니다. 양육이 정착됐다는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양육에도 단계가 있고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처럼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단계별 교육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돕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목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모를 때도 많고, 목양하면은 그것은 목회자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저와 함께 이 목양에 헌신해 주는 것을 볼 때면 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는 점점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목양자로 세워지고 목양자의 어떤 역할이 더 많이 보편화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걸어주면서 그들의 삶의 신앙의 이끌미가 되어주고 선배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는 거는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나 어떤 교회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2년 반 전에 처음 이것을 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신앙이 굉장히 그래도 성숙하신 분들도 마음에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지금보다 사실 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 제가 여기저기 참여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런 나눔에 대해 익숙해졌고, 나눔을 하는 문화,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생각을 나누는 방식이 많이 개선되고 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좋아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에 대해서 인식하고 필요성과 소그룹이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함께 나누어 가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걸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목회자 역할이 많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쩌면 보통 교회라면 마치 목회자들이 했을 법한 일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을 서포트하고 훈련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전수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함께 리더로 세워져 가는 분들과 늘 나누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2021년 이후로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 기도 제목은 도원 결의의 멤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비에게 관우 장비가 있어서 그들이 도원 결의하면서 함께 나라를 세울 뜻을 갖고 그 일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동행하며 나아갔듯이, 목회 또한 교회의 세우기는 결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고, 이것을 위해서 동역자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워져 가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꿈을 함께 꾸고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성찰도 하고 어떻게 조정도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목회자가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양의 일선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더 훈련도 필요하고, 또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도 있고, 아직 과정 중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목양의 방식은 성도들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꿈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목양자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목양하는 것이,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이 사실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어쩌면 그때그때마다 돕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목양에서 소외되지 않지, 목회자 중심으로 목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계속해서 거기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목양의 일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양의 역할하는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어떤 특수한 목양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감당을 하고, 일반적인 목양은 성도들이 성도를 도와서 세워가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함께 공동체 이루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임상 1기 방법에 있어서 방법적으로 느낀 몇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그룹 사역을 해본 결과, 소그룹에 실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임이 동력을 잃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그룹에 참여자 중심으로 그 그룹이 형성될 때 조금 더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이 한 시간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또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론 이 목양과 우리의 신앙의 훈련 가운데는 개개인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부들도 각각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가정이 세워져 가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후배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부부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목양하는 것에는 어려움과 한계를 좀 느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배 시간에도 개개인의 느낌으로 되지만, 예배 때 느낀 것을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누고, 무엇보다 내 옆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들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 또 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는 가까이서 보고 배우면
우리에게 어쩌면 실제적으로 도전도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들 통해 위로도 받고 교육도 받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임상 1기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도 느끼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했듯이 2024년을 들어오면서 저희가 바로 임상 2기를 들어갔으면 또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플랜과 맞기도 하고 좋았겠으나 그러나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안식으로 복귀하고 교회에 와서 계속 고민했던 것은 3년을 세우고 연말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하는 것이 나을까?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하게 되었고 저희 사역자들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그렇고 또한 사역자들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본 결과 지금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임상 2기가 시작이 늦어지면 임상 2기가 끝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임상 1기를 통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평가하고 재조정해서 2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2기는 우리가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한번 두고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번에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분별한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방향성, 우리 교회 꿈꾸는 방향에 대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사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고 늘 그리고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목회자의 꿈과 교회의 꿈이 일치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꿈에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가 한 방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꿈을 함께 전하고 또한 이 꿈을 함께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했듯이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언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었고 저희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이미 했던 얘기죠. 지금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면 지금 나는 우리 팸이 너무 좋고 뭔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낸 것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조금 더 신뢰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의 시기를 더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닐까. 또 여러분이 저희의 성도 리더분들을 신뢰해 주신다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에 함께 잘 동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존재 방식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또 회심을 돕고 회심한 사람 목양하고 양육해서 온전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같다.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한 이러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섬기고 돕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 사역팀이 있고요. 교육 사역팀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사역들이 이런 사역입니다. 사역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방식은 그냥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삶의 방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이 사역으로도 초청하고 있지만 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을 갖고 우리는 교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향은 정하는 것이고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개편을 앞두고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방향이 정확하다면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전략을 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세우고 이렇게는 조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원칙은 우선은 자발적 참여, 우선은 참여자 중심이 된다. 그리고 단계별 양육을 통해서 이 안에 리더들을 세우고 또 팔로워들을 세우고 어쩌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이 일에 시간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함께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꿈꾸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향성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의 방향성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한 건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기와 다르게 바꾸려는 가장 큰 어떤 변화는 혼성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는 부부로 들어와서 남자 여자가 같이 하고, 또 저희 교회 성도의 비율이 아시겠지만 자매가 형제 한 3배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명이 구성되면 자매가 한 6, 7명은 될 거고 형제가 한 3, 4명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걸 텐데, 그 안에 부부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또 저희 교회는 부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또한 그냥 삶의 형태가 싱글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비혼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또 모습이 아닐까라는 저희 생각하기 때문에 임상이기는 그렇게 가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최대한 이 꿈을 잘 나누어 보면서 함께 이것을 한번 이뤄가 보자, 한번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시간, 참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군가와 좀 교제하면서 이 이후의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맛보는 시간으로 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 중심 모임입니다. 저는 모든 교인이 소그룹을 다 원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소그룹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저는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예배를 끝난 후의 시간은 그냥 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쓰는 것이나, 아니면 아직은 공동체 관계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무작정 팸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팸은 저는 한번 공동체적 이 모임을 가질 마음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모임에 함께하기로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팸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던 분들도 그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뭐 언약가족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풍삼기를 끝낸 사람들을 저희는 언약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든, 또 어떤 특히 목양에서는 팸 리더이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한 교회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중간적 역할을 이 풍산기를 수료하신 분들이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풍산기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며 13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풍산기를 수료하신 분들과 지금도 계속해서 후기 모임을 가지면서 풍상적 삶을 같이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풍산기를 보통 PT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 헬스장이나 이런 데 하는 PT를 받으면 PT를 3개월 받았다고 몸이 만들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PT를 3개월 받으면 몸을 우리가 계속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풍삼기 시간은 여러분이 각각 어떻게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닮아가고 그리스도 따르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끝내놓고 PT 이후에 챙겨주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못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후기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놓게 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러한 삶을 평생 훈련해가는 삶이 저희 교회의 모토다, 신앙의 훈련의 모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어쩌면 중간자 역할로서 계속 세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은 팬보다 사실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가정교회라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예요. 물론 이거 진실한 공동체가
뭐 가정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목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어디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저희가 지금 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실한 공동체의 완성된 모습은 결코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목양자들과 나누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의 진실한 공동체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가 하는 게 100이라면 저희는 지금 20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매해 조금씩 진전시키면서 그러나 조금 제가 진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바라는 어쩌면 더 깊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가정교회라고 붙인다면 그 가정교회를 이제는 한번 모델로 시험해 봐야겠다. 이것이 이번에 임상 2기의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원형 가정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직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가정에서 원형 가정교회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경험해 보면서 이것이 좋으면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꿈꾸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이후에 여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정교회를 너무 빨리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는 곳까지가 우리의 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사람들을 함께 계속 꿈꾸면서 더욱 깊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어떤 부분은 천천히 가고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어쨌든 주일팸으로서 임상 2기를 저희가 시도하면서 가정교회는 원형 가정교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장 단계는 그래서 찾는 이는 교회에 등록하기 전이고 새가족과 성장가족으로서 초기 양육을 도우면서 사귐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도록 훈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풍삼기를 거치면서 언약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그 뜻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가족.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대로 딱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풍산기 정도까지 했으면 교회의 꿈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언약하고 서약하고 이제 그렇게 언약 가족으로서 함께 이 일에 좀 더 헌신해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사역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또 맡기도 하고 또 그 시간 어떤 시간이 되면 또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해서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맡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저는 당연히 저희가 오신 모든 상긴 가족이 언약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 많을수록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당연히 모두가 한 번씩은 또 사역자로서 시간을 보내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도울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평생을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필요에 따라서 또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과 방법은 간단히 소개하시면 주일팸으로 모두 전환한다. 참여자 기반이다. 그래서 장년팸은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청년팸은 청년의 특성상 청년에 맞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소가족이라 그래서 미소속 가족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미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소가족 하면 듣기 좋으니까 미소가족이라 부르면서 저희는 이들은 일단은 예배의 중심으로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단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미소가족에 머물길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하면 돕지만 그러나 그들이 팸으로서 함께하기 원한다면 또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팸 예배가 주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팸 모임이 주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한 달에 2번 했던 팸 예배는 그러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 팸에 여러분이 주일 오후의 시간을 어쩌면 공동체 위해서 내가 쓰는 만큼 금요일 날은 저는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가족을 위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시간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간도 이용해서 뭐 내가 개인적인 어떤 것을 또 영적으로 훈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어쩌면 주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성도님들과 보내는 만큼 필요하다면 나의 개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금요일의 시간을 또 더 함께 예배하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도 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도회는 유지될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두 번 유지하는데 지금 금요 기도회 두 예배팀에 대해서 개편을 할 거예요. 이건 물론 예배팀에 들어오신 분들과 더 깊게 얘기 나눌 거지만 쉽게 말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금요 기도회 찬양팀이 있고 팸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팀을 금요 A팀, B팀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금요 기도회 두 번 있으면 그 팀이 A팀이 한 번, B팀이 한 번 금요 기도회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두 번은 그 각각 A팀과 B팀이 그 예배를 섬기는 자기의 예배 전주에 그 시간을 예배팀 연습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주차가 A팀이 섬기는 금요 기도회가 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예배팀의 성도님들은 2주차, 4주차에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만 2주차에 섬기는 예배팀은 1주차에 와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또 팀별 나눔을 하면서 팀빌딩을 하고 그 다음에 2주차에 섬긴다. 그리고 4주차에 섬기는 B팀이 있다면 그들은 3주차의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고 팀빌딩을 한 다음에 4주차에 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금요일은 각 팀별 연습과 나눔을 진행하면서 저희 예배팀들도 더 훈련하고 예배를 더 강화해서 우리 그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하나님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팀이 아닌 분들에게는 두 주의 시간이 금요일날 생기는 거고 예배팀을 내가 금요팀을 한쪽만 섬기는 분들도 예배 두 번은 와야 되고 연습 한 번 와야 되지만 한 번의 시간이 비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저는 주일 팸이 더 끈끈해지고 그러면 뭐 이 시간을 위해서 금요일날 그 팸별로 MT를 갈 수도 있고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우리가 시간으로 좀 가져보자. 이것이 팸 임상 2기에 우리가 금요일에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 팸은 제가 아까 이제 가정교회를 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일 모임은 원래는 격주였을 때 매주로 가니까 어떤 모임 시간은 한 번 더, 두 번 더 횟수가 늘어난 거죠.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매주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모임은 식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나눔을 하고 식사 후에 또 잠깐 나눔을 하는 거에서 기본적으로는 2시간. 물론 이거는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 2시간의 시간은 우리가 시간을 내자. 근데 저는 반드시 이거는 그 모임이 좋아지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각각 공동체에 맡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팸은 장소가 자유입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되고 밖에 식당 가서 얘기 나눠도 되고 카페 가도 되고 야외나 소풍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 우리 집 와 라고 해서 해도 되고 정말 장소는 자유예요. 그리고 형식도 최대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해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팸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때 주일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딱딱한 나눔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같이 삶을 서로 이렇게 기대어 또 신앙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정말로 옆에 있는 동반자가 되어 나아가는 모임 그런 것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저희 교인이 모두 가능하고 아까 시간만 내가 낼 수 있다고 약속하면 그러나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되고 아니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 모임에 참석해야겠다라는 어떤 여기도 약속이 있어야지 리더들이 어느 날 자기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이러면 저는 이 모임은 결코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부부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저는 이 일에 팸에 헌신하겠습니다. 팸 시간에 제가 꼭 시간을 내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저는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한 명이라도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 한 명이 약속하면 혹시 배우자가 조금 나는 매주 참석 못할 것 같아 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배우자는 그래도 뭐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 두 번이라도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라도 헌신해야 된다. 개인은 당연히 본인이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올 것 같아. 아니 두 번밖에 못 올 것 같아. 저는 그러면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정말 특별히 없으면 저는 이 시간만큼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부탁이고 저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한번 해서 이 공동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다고 하고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하면 최선을 늘 다해 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안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오고 싶어 노력하지만 상황이 안 돼 못 오는 건지 아니면 사실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안 오는 건지 나중에 알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시간에 헌신할 수 없다면 아직은 그냥 그럼 예배만 드려도 된다. 그러나 이 시간에 헌신해 주셨으면 들어와라. 부부도 한 명이라도 확신하거나 하면 들어오는데 만약 부부가 둘 다 우리는 좀 이렇게까지 하긴 부담스러운 것 같다라고 하면 팸에 안 들어오셔도 된다. 그거는 두 분이 상의하셔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우리도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헌신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팸이 산다. 안 그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자격은 없다. 시간에 대해서만 헌신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교회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팬보다 조금 더 깊어서 정말 내가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의 정말 가족이야.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육적인 형제도 나를 안 돌봐도 이 사람이 나 돌봐줄 거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한 번에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걸으면서 계속 서서히 가는 거라면 가정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이미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예를 보면 주중에 모여요. 예. 주중에 모여서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가정교회는 예배가 있고요. 패밀리교회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멤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형태로 한다면 주일에도 식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중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주중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금요일 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 6시쯤부터 모여서 식사 준비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 뭐 11시까지 이야기하는 건 보통 기본. 네. 저도 그 김영국 목사님이 하는 목회자 그 가정교회에 저도 작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참여했었거든요. 저희도 가면 김영국 목사님 댁에서 같이 식사하고 보통 5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도 그거 해보고 나서 그래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다. 가정에서 가정교회의 핵심은 꼭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풍삼기에 기초한 나눔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정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정교회 하는 것이 별도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러나 저희는 일단 주일팸을 통해서 주일팸이 깊어지다 보면 저희가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좀 더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에 대해 제가 소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주일팸에 대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형 가정교회도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집에서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다 경험하고 싶고 저희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좀 깊은 나눔을 목회자와 나누고 싶고 목회자와 나누고 싶고 또 그 안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원형 가정교회는 3개월 단위로 저희가 한 기수씩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사람을 뽑아서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매주 모이면 한 13번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모임을 갖고 그런 1기 졸업 그리고 다시 한 달 동안 2기를 모집해서 2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또 2기 졸업, 3기 졸업해서 저희 교회 풍삼기를 수료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계속 저희는 원형 가정교회를 하려고 한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는 원형 가정교회는 한 기수는 저희 가정 포함해서 8명, 10명인데 여기는 청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들어올 수도 있고 부부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부부는 부부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부부 혹은 개인으로 해서 8명에서 10명 정도를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데 자격은 개인은 당연히 풍산계 수료하는 사람이고 부부는 부부 중에 한 명이 풍산계 수료하면 1+1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풍산계 수료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풍산계 수료하거나 하신 분이 하는데 그래서 신청자 중에서 함께 참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형 가정교회를 이번에 주일 팸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가정교회 들어오신 분은 주일에 팸도 하는 거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주일 팸 하면서 저는 원형 가정교회를 해보고 싶다면 풍산기를 수료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팸리더도 있을 수 있고 팸리더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어떤 교회에서 풍산기를 경험한 그냥
사역자가 아니거나 사역을 하지 않는 성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한번 저희부터가 먼저 이런 교제를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가정교회 이런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하면 가정교회로 전환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그건 차후 문제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구하면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임상 2기가 끝날 때쯤에 가정교회 전환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임상 2기까지도 해보면 몇몇 팸은 마치 가정교회 수준까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팸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한번 잘 지켜보면서 제가 봤을 때 가정교회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을 그때 이제 또 준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팸과 원형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팸 리더는 부부 중에 한 명이 풍산기를 수료한 사람들이면 팸 리더로 이제 저희가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모든 팸 리더는 여기에 해당돼요. 풍산기를 수료한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형 가정교회 원형 가정교회 주일 팸에 신청자들을 본 다음에 팸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기존 팸 리더도 제가 이번에 이 주일 팸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팸 리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들도 저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맡으면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팸 리더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역에 있어서 좀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려놓을 수 있다. 저희는 내려놓는 것도 자유로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목회적 판단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팸 리더가 부족하고 더 세워야 된다면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걸 세워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팸 사역은 팸 리더가 잘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팸 리더 신청이 아닙니다. 풍삼기 수료자 신청입니다. 풍삼기 수료자 신청 가능. 원형 가정교회 1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풍산기 후기 모임은, 이제는 옛날 후기 모임으로 해서 가정에서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풍산기 끝낸 사람이 거의 25명, 이제 좀 있으면 30명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냥 한 달에 한 번을 언약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이제 모이는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임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풍산기 수요자 후기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마디로 풍산기 다시 놓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성기적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니까요. 저희에게 모든 성도가, 저는 언약 가족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언약 가족이 모임도 하고 풍삼초도 하기 때문에 풍삼초나 풍산기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역할도 저를 대신해서 충분히 해나가시는 분들이 세워지고 있고, 물론 양육자가 한 번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명 아기 낳았다고 바로 뭐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양육하면서 경험이 늘어난 것처럼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거쳐 세워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삼초도 풍삼기도 다시 놓기나 리터치를 담당하는 것이 제 역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신청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 빼고 두 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번 텀 끝나고 가을에 하면, 제가 아마 이번 올해까지 그분들까지 하면 전 내년부터는 풍삼초나 풍삼기를 다시 놓기를 해야 되는 경우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풍삼촌 제가 리터치를 가끔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풍삼기를 누군가하고 1대1로 13주를 했는데 저 목사님과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분들은 내년에 못 하겠지만, 그래서 풍삼기를 누군가하고 13주 동안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가 거기에는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런 양육도 하나하나 이제 성도들이 제가 했던 역할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풍삼초나 풍삼기 이끌미는 저희 성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과정과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거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삼초 이끌미, 또 풍삼기 이끌미, 어쩌면 나중에 풍삼첫 이끌미,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을 좋고 어떤 분에서 체험 받았으면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로 믿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1대1 양육은 뭐 무대에 서는 것도 아니고 빛나는 사역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속으로 개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나눴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겠으나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잘 보시고 또 저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6월 중에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한번 잘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7월부터는 2기 임상 2기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김의 교회를 제가 담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저는 많이 배우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뵈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